감사합니다. 초청해 주셔서. AI 가버넌스라는 이야기 들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AI 가버넌스는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가버넌스라는 거는 지금 오늘의 컨텍스트로서는 잠깐만, 이거 뭐가 잘 안 돼요? 아니면 이거가 안 돼요? 괜찮아요? 오케이. 전책이라고 생각해 주셔도 되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전책 영수가 이 토픽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고, 조금 늦음감이 있지만, 근데 이거 오늘 이거 프로그램 보니까 한 15개 정도 토픽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저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컨퍼런스 요새 거의 참석 안 하니까 잘 모르는데 15개 중에서 2개 AI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이상하다라고 느낍니다. 50% 정도가 그러면 뭐 대충 제대로 하고 있네 라고 느낄 거고 라는 거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근데 그 다음에 AI 가버넌스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시작하는 시점에 있는데 그래도 몇 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계적으로. 근데 먼저 다음에 여기에 초청하시면 좋겠다라는 거는 민홍기 장관. 지금 OECD나 그런 거로 지금 AI 가버넌스 컨퍼런스 워크숍라는 거 세계적으로 오거나이즈도 했고 지금 굉장히 정확하게 아는 사람 중에서 한 명 같아요. 근데 이거 하픈더비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에서 주최한다고 하니까 민홍기 장관 추천해 주시면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것 같아요. 라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고. 또 한 분은 서울대 법대 교수, 고교수가 컨퍼런스, AI 가버넌스 관련되는 그래도 워크숍 우리나라에서 2번 개최했습니다. 그래, 그런 분도 초청하면 좋겠다라는 거고. 네, 오늘 우연히 제가 이거 시작하기로 됐는데, 먼저 제가 왜 인터넷 안 하고 AI 가버넌스 하는 거예요? AI 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지난 20년간, 그냥 우연히 아니면 할 수 없이 인터넷 가버넌스 했어요. 근데 요새 뭐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 인터넷 가버넌스는 대충 정리됐어요. 20년 정도 작업하니까 세계적으로. 근데 뭐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 인터넷 가버넌스라는 거 AI 가버넌스 만드는 거에 레퍼런스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근데 AI 가버넌스는 이제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뭐 깊은 역사 있는 건 아닙니다. 이번 한 5년, 10년 정도 전에 시작했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AI 가버넌스라는 말은 지난 한 2, 3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번 인터넷 가버넌스라는 거, AI 가버넌스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 거 생각해 보자 라고 해서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왜 AI 가버넌스라는 거 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결국은 AI 에코시스템 좋은 거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우리 이거 연구할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개발할 거예요? 그 다음에 활용할 거예요? 근데 법제도는 어떻게 할 건데? 어떤 식으로 우리 이거 코디네이트하고 폴리시는 어떻게 만들고? 근데 결국은 경제적으로 도움돼야 될 거고 라는 거 우리나라에서 아니면 세계에서 하는 그런 에코시스템 좋은 거 만드는데 제 느낌에는 AI 에코시스템 언제쯤 생기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이거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한 10년 아직도 안 돼요. 에코시스템. 근데 앞으로 한 10년 내지 20년 합해서 한 30년 정도 되면 AI 에코시스템은 대충 이런 겁니다. 라고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우리가 대충
20% 정도, 25% 정도 시점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뭐 조금 늦었지만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하는 거에 도움되면 좋겠다. 근데 그 다음에 그 소프트웨어 정책 연구소라는 것도 그런 거에 그 인볼브 하면 좋겠다. 예를 들면 제 바로 전에 그 소프트웨어 안전, 그 세이프티에 관련되는 프레젠테이션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뭐가 핫 토픽인가 하면 AI 컨퍼런스 가면 AI 세이프티 is a major issue입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자동차 운영도 관련되는 부분도 AI 세이프티라는 맥락에서 지금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규모로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AI 세이프티라는 말을 쓰고 있고 유럽에서는 trustworthy AI라는 말을 쓰고 있고 뭐 이렇게 되는지 저렇게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정책 연구소도 그런 AI 세이프티도 추가로 커버하면 좋은 것 같다. 우리나라 때문에만 아니고 세계 전체 때문에도. 그러니까 결국 그런 거 합해서 AI 에코시스템 좋은 거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터넷 에코시스템 지난 한 3, 40년 정도로 만들었는데 그 경험 얼마 정도 도움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터넷 에코시스템 좋은 거 만들었어요. 뭐 좋은 부분도 있었고 그 브로드밴드 인터넷 같이. 근데 그 다음에 굉장히 잘못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 시큐리티, 엔지니어링. 근데 그런 거 반성하면서 AI 에코시스템 좋은 거 만드는데 저도 그 도움 되면 좋겠다. 왜냐면 인터넷 에코시스템은 저도 굉장히 많이 책임이 있으니까 우리나라만 아니고 세계적으로도. 대충 이런 이야기 할 건데 아무거나 중간에 그냥 인터럽트 하셔도 돼요. 뭐 어디까지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없고. 근데 제일 핵심 부분은 넘버 5입니다. Area of AI Governance. 지금 이것 때문에 세계 전체에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어요. 도대체 AI Governance라는 거, 에리아가 뭔데? 물어보는 사람마다 다른 식으로 그 전문가한테 물어보면 한 명씩이 다 다른 식으로 대답할 겁니다. 저도 이거 만드는데 굉장히 고생했어요. 근데 뭐 별로 물어볼 거 없으면 그 레퍼런스에서 제가 지금 세계가 어떤 식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라는 부분 설명하겠습니다. 오케이, 먼저 인터넷 거버넌스나 디지털 거버넌스 아니면 인터넷 테크놀로지 거버넌스한다 디지털 테크놀로지 거버넌스. 저는 여기서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디지털 거버넌스라는 거 뭐예요? 라고 이야기하며 예를 들면 IoT 거버넌스. 근데 그거는 인터넷 거버넌스하고 또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데이터 거버넌스. 지금 이거 굉장히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근데 사실 이거는 AI하고 굉장히 가까운 것 같아요. 요새는 거의 대부분 AI 거버넌스의 일부분으로 데이터 거버넌스 만지는 거가 특히 리서치 분야에서는 일반화 돼가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사이버 시큐리티 거버넌스. 이거는 잘 안 됩니다. 먼저 우리가 굉장히 나이브하게 인터넷 거버넌스 얼마 정도 되니까 그 기법으로 사이버 시큐리티 거버넌스 해보자라고 하니까 하나도 안 돼요. 아예 뭐 하나부터 9까지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헤매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아예 하나도 안 되니까. 그래, 근본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AI 거버넌스. 근데 AI 거버넌스라는 거 보니까 인터넷 거버넌스하고 이런 시큐리티 거버넌스하고 데이터 거버넌스하고 관련되는데, 근데 골치 아픈 거는 나중에 설명할 거지만 AI 거버넌스 굉장히 복잡합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 거버넌스하고 비교하면 뭐 여러 배, 10배는 아닌 것 같아. 수십 배 복잡한 것 같아. 근데 그런 거 우리 어떻게 그런 거버넌스, 예를 들면 프린시플만도 만들 수 있어라는 거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알고 싶으면 그 프린시플이라는 거 한번 보세요. 인터넷 거버넌스 프린시플은 우리가 한 10
2, 3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한 4, 5년 전에 리바이즈 했고, 대충 지금 정리되고 있어요. 그 렌트 문디알 프린시플이라는 거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영어로 저 이름하고 이 토픽하고 구글링 해보세요. 그럼 웬만한 거는 제가 쓰는 논문이나 프레젠테이션 모델이 나올 거고,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사람이 쓰는 거 나올 거니까. 근데 그 다음에 죄송하지만 이거 전체 오늘 영어로 합니다. 이유는 제가 이거 계속 업데이트 해야 되는데 영어하고 한글 두 개 동시에 업데이트 하는 거 잘 안 될 거고, 제가 그 AI 관련되는 터미널로지, 우리나라 말도 잘 모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이거 외국에서 발표할 때는 한국에서 개발을 하고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되니까 전체 다 영어로 해버렸습니다. 프린시플부터, 인터넷 거버넌스 프린시플은 굉장히 지금 정리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사이버 시큐리티는 프린시플은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norms라는 레벨에서 지금 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지금 멈추는 상태입니다. 세계적으로. 그 다음에 AI 프린시플. 조금 이따가 설명하죠. 굉장히 복잡합니다. 위에 거하고 저기하고 비교해서 말도 안 되는 정도로 복잡해요. 라는 거 설명할게요. 조금 이따가. 그러면 인터넷 거버넌스하고 AI 거버넌스하고 뭐 비슷한 거예요? 아니면 이거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뭐 ES라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NO라는 부분도 있고, 예를 들면 NO라는 부분 이야기하면 데이터 어떻게 할 거예요? 인터넷에서 데이터 어떻게 할 건데, AI에서 데이터 어떻게 할 건데 라고 이야기하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인터넷은 굉장히 오픈 데이터라는 거 잘 되고 있는데 AI에서는 커머셜 액티비티가 너무 일찍이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는 거의 대부분 프로프라이티 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스탠다다이제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은 스탠다다이제이션을 제일 앞에 내세우면서 하고 있는데 AI에서는 그렇게는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AI의 스탠다다이제이션 역할가 얼마 정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모르겠어요. 근데 government 정부의 역할 굉장히 강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AI에서. 인터넷은 수년 전에 미 정부에서 컨트롤하고 있는 거 포기했어요. 근데 세계 전체에 남겼어요. 왜냐면 어느 정부가 컨트롤하면 안 좋다. 근데 AI는 이거 반대입니다.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경제 규모. 지금 AI는 앞으로 10년, 20년 정도 후에 경제 규모가 얼마 정도 되면 세계 전체 경제의 한 20% 정도는 된다. 그럼 20% 누가 먹을 건데? 그러니까 중국하고 미국하고는 그냥 뭐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보안, 결국 미 국방부, 중국의 국방부, 뭐 그 외에도 AI가 핵심이니까. 그리고 그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뭐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뭐 거버먼트의 역할을 굉장히 강합니다. 역사는 오늘은 시간 없으니까 안 할게요. Narrow AI and General AI. 아까 전에 제가 질문했는데 오늘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AI라고 얘기할 때 99% 이상은 Narrow AI입니다. 예를 들면 알파고 아니면 IBM의 무슨 애플리케이션 같이 한 가지만 잘하는 거죠. 그것만 신경 쓰는 거. 근데 제너럴 AI라는 거는 그거하고 비교해서 예를 들면 터미네이터 같이 인간 이상의 슈퍼 인텔리전스 가지는 거 주로 이야기하는 건데 그쪽으로는
별로 연구는 없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근데 그러면 우리가 AI 가버넌스를 얘기할 때, 나로 AI만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제너럴 AI는 신경 안 쓰고. 근데 또 그렇게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룹가 주로 그 다음에 영국에 있어요. 예를 들면 스티브 호킹스 박사가 그거에 워닝도 줬고, 지금 FLI 나 버클리에서는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고, 닉 보스럼은 그런 거에 책도 썼고, 필요 있으면 그런 거 한번 보시면 되는데, 주로 당분간은 나로 AI에 신경 쓰는 거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질문한 거는 제가 볼 때 알파고는 나로 AI였는데 알파 제로는 나로 AI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그거 제너럴 AI 가는 첫 번째 스텝 아닌가. 나로 AI 저선 벗어나가는 것 같다. 이유는 게임 한 가지만 잘하는 건 아니고 지금 다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데이터 피드 할 필요도 없어요. 자기가 알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제너럴 AI 쪽으로 가는 거가 이런 소프트웨어 레벨, 교육하는 레벨에서 보이기 시작했다. 라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상은 거기 딥 마인드 있는 사람이 초청을 해서 그 질문 하시면 좋은 것 같아. 아니면 강요해달라고 하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알고 싶으면. 오케이. Area of AI Governance. 이거가 핵심 부분입니다. FLI의 아시모라 프린시플 보니까 토픽가 21개, 22개 정도 있어요. 근데 그거 제가 어떻게 해서 분류하라고 해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러면 이유가 맞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대충 소셜 에리아, 사회에 미치는, 개인한테 미치는 부분. 근데 그 다음에 테크니컬 에리아. 주로 아직도 AI라는 거는 지금 개발 도중에 있으니까 테크니컬 에리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근데 그 다음에 롱텀 에리아. 롱텀이라는 거는 10년 내지 100년 정도 앞에 보고. 근데 그러면 10년 내지 50년, 100년 앞에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는, 시간 있으면 나중에 하죠. 오케이. 소셜 에리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ethics 같대. 윤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럽에서 이번에 새로운 유로피언 유니언에서 만드는 조직이 Ethical Consideration on Trustworthy AI. 그러니까 AI Safety라는 거 구현하기 위해서 Ethics라는 거 어떤 식으로 우리가 만져야 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Ethics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 아닌데 ethics가 어쩌면 핵심 부분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요새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논문부터 시작해서 디스커션도 ethics 관련되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테크니컬 에리아에서는 요새 우리가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거는 safety. 결국 AI safety라는 거 우리가 구현할 수 있어야 된다. 안 되면 하지 말아야 된다 정도까지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롱텀 에리아는 추가로 그냥 무시하지 말고 그래도 제너럴 AI, 그 다음에 existential risk라는 맥락에서 하는 거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AI 프린시플은 이렇게 많이, 사실은 40년대부터 쭉 지금까지 나왔어요. 근데 지난 한 5년 정도는 2번부터 6번까지 계속 해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그래도 많이 전이되고 있는 거는 3번, 아시로말 AI 프린시플. 여기서부터 시작해도 되는 거 아닌가. 근데, 20몇 개 프린시플, 나열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거기서, 추가로 UN에서는, autonomous weapon.
라는 부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거대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이 분야 조금 신경 쓰면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시간 있으면 나중에 설명할게요. AI policy는 지금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다톤라는 사람 많이 리포트 했고, 근데 그 외에도 유럽에서도 유로피안 유니언, 그 다음에 옥스퍼드 유니버시티, 그런 데서도 policy, 리스트업 많이 하고 있으니까 레퍼런스 보시고, 어느 나라에서 어떤 거 나왔다라는 거, 조금 관심 있으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한국 정부 정도에서는 이거 전체 한번 정리하는 우리나라에서 있기는 있는데 조금 좋은 거 폴리시가 나오면 좋겠다라는 맥락에서 한번 그런 워크숍이나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소셜 이코노미 임팩트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야기했으니까 제가 안 만져도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굉장한 버리어 아디션가 생기는데 15%부터 20% 정도 세계 경제 규모로 이야기하면 20 트리리언 달러, 20 트리리언 달러 정도. 그러니까 굉장한 거죠. 근데 문제는 winner takes all. 제일 앞서가는 나라가 거의 대부분 먹을 거고, 제일 앞서가는 회사가 거의 대부분 먹을 거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건데? 그 다음에 국내에서 볼 때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직장 없어진다. 근데 사실은 직장 없어진다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새로 직장 많이 생기는데 사람이 새로운 거 배우고 새로 생기는 직장에 제대로 못 가는 거죠. 근데 그런 것도 결국 사회 문제 단순히 이코노믹 임팩트 아니고 소셜 임팩트 되니까. 인스티튜션 이거는 결국은 이런 것 때문에 AI 거버넌스 때문에 우리가 세계적인 조직이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라는 거 지금 한참 작업하고 있고 앞으로 10년 정도는 이야기할 것 같아요. 글로벌 워밍도 그렇고 인터넷도 그렇고 뉴클리어 테크놀로지도 그렇고 다 만들었으니까 그럼 AI도 그 정도 그 이상 규모 되니까 어쩌면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이야기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ethics 이것도 지금 한참 컨퍼런스 하고 리포트도 나오고 프린시플 나오고 다 하고 있으니까 한번 이거도 우리나라도 한번 이거 정리하는 그런 워크숍 하는 거 좋은 것 같아요. 핵심 부분이니까. accountability 이거는 주로 로이어 법대 교수가 만지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대 법대에서 하는 AI policy 워크숍에서도 여기에 AI 거버넌스로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이 제일 많이 신경 쓰고 있어요. 해마다 한 9월쯤에 합니다. 그냥 관심 있으면 그쪽으로 가시면 좋은 것 같고 알고리즘 이거는 많이 나오고 있는 데이터하고도 관련되는데 주로 테크니컬한 부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시큐리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AI 하는 사람이 물어봐도 시큐리티 하는 사람이 물어봐도 인터넷 하는 사람이 물어봐도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거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그러니까 또 이런 거에 관련되는 연구도 해야 될 거고 워크숍 그런 것도 하면 좋겠다. 실제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가? 굉장히 근본적으로 저는 굉장히 어려운 지난 한 40-50년 정도 인터넷 부분을 해보니까 근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safety, 그 이상 제가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한참, 원래 이거 시작한 거는, 일론 마스크, 테슬라의 CEO, 그 사람이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호킨스 박사나 그런 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 한 몇십억, 몇백억인가 기부했어요. 이 부분 연구해야 된다라고 해서.
근데 그거로 지금 AI 세이프티의 그 붐이라고 얘기할까요? 연구 활성화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도 같이 하는 거 좋은 것 같은데요. 지난, 미국에서 하는 AI 컨퍼런스 가니까, 이 AI 세이프티 하나 때문에 원데이 워크숍,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할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여기 소프트웨어 전체 기능서 그런 데서는, 그런 거나 이지카이에서도 이거 할 것 같아요. 세이프티, AI 세이프티. 조금 폴로업 하는 맥락에서 참석하시면 좋은 것 같아요. And 리서치도 물론 해야 될 거고. And 데이터. 데이터 하나 적은 거는 유럽에서 GDPR라는 거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 AI 분야에서도 데이터 거버넌스 분야에서도 많이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닌가 정도의 좋은 거 만들었으니까 조금 운이 좋은 거죠. And General AI 오늘 이거 스킵할게요. And General AI라는 거가 있고 또 하나는 Existential Risk라는 거가 있고 원래 호킹 박사 캠브리지에서 여기서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그거로 영국이나 미국에 있는 사람이 많이 임팩트 받았고, 근데 지금은 이런 existential risk에 관련되는 AI 연구소가 그래도 한 3개, 4개 정도 생겼습니다. 근데 그 외에는 대충 이런 분야가 있는데 뭔데? 당연히 오겠죠. 아니면 김진우 박사가 대답하도 괜찮은데 원다라는 거는 사실 제가 클래리파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상태에서 나노 AI의 애플리케이션은 에서는 이제 윈터라는 건 별 의미 없는 것 같아요. 벌써 이 산업가 엄청나게 커져버렸고 그거대로 됐는데 롱텀으로 특히 AGI, General AI 이쪽으로 가는 방향에서는 앞으로 한 수십 년간 그냥 앞반다 윈터가 뭐 3번, 4번, 5번 있는 거 아닌가요? 낙한적으로 됐다가 비관적으로 됐다가 그거는 할 수 없는 거고 롱텀이라는 거는 리서치라는 거는 대충 낙한적으로 볼 수 있는 거 10년 이상은 안 가죠. 근데 문제는 나노 AI하고 제너럴 AI하고 중간 정도 윈터하고 오면 사람이 헷갈릴 것 같대. 김지훈 박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AI 70년대 AI 윈터라는 것이 왔다 하더라도 아마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연구비 윈터는 맞는 것 같은데 그때 이미 개발된 기술 가지고 실용적으로 쓰는 거는 그냥 AI라는 이름 아니고도 많이 쓰였거든요. 이번에 이제 딥러닝이라는 기술이 상당히 발전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떤 응용 시스템을 만드는 것 같은 거는 또 새로운 윈터가 오더라도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연구하는 사람들이 연구비를 받기 위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안 나오면은 계속 윈터죠. 근데 지금 큰 트렌드를 봐서는 전 박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데이터를 지금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분들은 이제 이게 데이터 기반의 AI가 이제 지금 이제 활성화되어 있고 이게 다다라고 생각하는데 벌써 이제 데이터 기반이 아닌 AI도 스스로 배우는 그런 것도 이제 벌써 많이 이제 시작되고 있으니까 아마 그다음에 이제 컴퓨팅 파워가 워낙 좋아지고 이런 여러 가지 환경 그런 다음에 제가 오늘 아침에 강의한 것처럼 좀 펀더멘털하게 AI가 뭐냐를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은 컴퓨팅이라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큰 철학 같은 거 이런 것도 절대 죽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쉽게 윈터는 안 올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이 칼프 리 AI 슈퍼파워라는 책 보는 사람 몇 명 있어요? 이거 보세요.
먼저 인트로덕션도 이거 보시는 거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영어로는 되고 있고 한국어로 번역됐어요? 아직도 안 되죠? 그럼 조만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어는 대만 사람 영어니까 우리한테는 읽기 쉽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조금 기다리면 지금 누가 번역하고 있을 겁니다. 그 나노 AI의 인트로덕션으로서는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중국, 미, 이 AI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라는 거에 이해하는 데도 도움되고, 이 사람 대만에서 태어났고, 카네기 멜론에서 AI에서 PhD 하고, 미,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그런 데 있다가, 중국에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 센터 만들었고, 지금은 벤처 캐피탈리스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 중국 AI는 굉장히 잘 알고 있고, 인트로덕션으로 굉장히 도움 될 겁니다. 조금, 근데 페이지는 한 200~30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고, 영어는 굉장히 간단한 영어로 하고 있으니까 읽기도 쉬울 거고. 막스 테그맥의 라이프 3.0, 이거는 제너럴 AI 쪽으로 이해하고 싶으면 이거 굉장히 도움 될 겁니다. 그렇지만 나노 AI에서는 별로 도움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가 있나? 물어보세요. 질문하시죠. 네. 아니면 코멘트 하세요. 제가 뭐 쓸데없는 거 얘기하고 있는 건지. 그 외에는 뭐가 있는가요? 민원기 차관 그런 거 할 수 없나? OECD에서 내내 그런 거 했는데, 뭐, 좋은 거 하고 나쁜 거 하고 이야기할게요. 먼저, 세계에서 value addition, AI 때문에 생긴 value addition가 20% 정도, 15~20 billion 달러, 트리리언 달러. 그 중에서 우리가 몇 프로 먹을 거예요? 라는 거는 전부나 뭐가 리서치 인스에 분명하게 프로포즈 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국가에 5% 먹겠다. 5%만 더 5 트리리언 달러 되는 겁니다. per year. 근데 그 다음에 그거에 전략 만들어야죠. 근데 동시에 제가 지난 1월에 AI 컨퍼런스, 특히 AI 거버넌스 관련되는 컨퍼런스 믹스 있는 거 갔다 왔어요. 근데 제가 where from라고 하니까 카이스트라고 이야기하니까 웨폰 리서치. 카이스트가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이제 AI 커뮤니티에서는 굉장히 유명하게 됐어요. 오토노머스 웨폰 연구하는 대학교, 나라. 근데 그거 보니까 우리가 세계 전체의 그런 에코시스템에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 거라는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먼저 우리나라에서 진짜 그런 오토노머스 웨폰 우리가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라는 거에 제대로 저는 워크숍 그런 거 제대로 뭐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그거 따라서 후속 조치도 저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포지티브, 네거티브 한 거, 뭐 항상 그런 거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개발도상국도 아니고, 그래도 메이저로도 할 수 있는 수준에 있는 나라니까, 조금 잘 플랜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옆에서 보니까 저는 미국이나 중국 거 열심히 보고 있는데, 조금 어프로치가 코히렌스가 없다라고 느낍니다. 오게 다른 식으로 물어볼게요. 지난번에 중국에서 무슨 컨퍼런스 있었으니까 거기서 안드류운라고 지금 그래도 세계적으로 AI에서는 제일 앞서가는 사람이 한 명인데 내한테 아니 한국이 그거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라고 AI.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아세요? 헤매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거 정확한 대답 아닌가요? 아니, 그 사람은 좀 한국어, 그래도 중국 정도 안 되더라도 바로 그 다음에 레벨에서
지금 열심히 깍짝같이 하고 있다라는 거 기대했는데 그렇게는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근데 뭐, 그냥 헤매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안 좋은 거죠. 뭐, 이렇게 되는지 저렇게 되는지, 그거는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야기하면, 여기 소프트웨어, 전책죠? 저는 지난번에 삼성에서 키노 스피치 했어요. 근데 would you believe 제가 AI에 관련되는 Introduction to AI라는 강의를 했어요. 한 500명 정도 앞에 있는데. 근데 왜 그거 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삼성에서 지금 빅스비라는 프로젝트 하고 있어요. 지금 그거 쭉 계산해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최첨단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로서는 제일 큰 프로젝트 같대. 근데 삼성이라는 거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수준 높은 조직인데. 그러니까 저는 그거 성공해야 된다. 만일 그거 실패하면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의 최첨단에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저는 그건 무조건 성공해야 될 거고, 우리가 지원해야 될 거고, 다음에 그거하고 경쟁하는 그런 타입의 프로젝트가 또 생겨야 된다.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건 아니니까. 몇 개 있어야 좋은 경쟁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소프트웨어 부분과 굉장히 중요한 크리티컬한 시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책부터 시작해서 프로젝트부터 시작해서 그런 거 굉장히 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빅스비도 사실은 쉬운 건 아니죠. 저는 거기서 메달 공약에 들어가야 된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존, 구글은 분명하게 메달 공약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삼성가 그 레벨에서 성공하는 거는 저렇게 쉬운 거는 아닌 거죠. 알렉사나 그런 거하고 경쟁해서. 그러니까 더 조금 우리나라에 조금 코히렌트한 어프로치로 잘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대답됐어요? 네. 사실은 어려운 거죠. 우리나라는. 이번에 이 케이스는 AI가 어려운 겁니다. 이유는 미국, 중국은 됩니다. 크리티컬 마스 갖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 혼자서 크리티컬 마스 갖고 있어요? 갖고 있다고 이야기하러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초이스는 알라이언스. 누구하고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우리 혼자서 안 된다. 그러면 누구하고 같이 하는데? 하는 방법은 CJK, 차이나 재팬. 근데 그거 제대로 될 것 같아요? 라는 거. 근데 저는 중국하고 조금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는 느껴요. 이유는 어차피 20 트리리언 달러의 상당 부분은 중국가 먹어버릴 거니까. 50%, 30%. 그러니까 중국 옆에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기도 쉽고, 물론 네거티브 한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 생각해야 되는데, 그거에 우리나라 정책이 없어요. 누구하고 같이 할 건데. 근데 먼저 중국하고 한다라고 해도 굉장히 조금 시간 걸릴 거고, 그냥 하루 만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만나면 해결된다라는 거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먼저는 저는 특히 앞스트림에 관련되는 거는 유럽하고 같이 하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일 앞서가는 리서치 분야에서는, 특히 AI 가버넌스 분야에서는, 유럽 굉장히 잘합니다.
영국 옥스퍼드 캠브리지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잘하고 있으니까 거기하고 같이 하는 건데 유럽은 원래 상대적으로 그 개방적으로 할 수 있는 나라 지역이니까 그거는 저는 하면 좋겠다. 이번에 보니까 그 유럽에서 새로운 조직이 만들었어요. 누가? 근데 그런데 유로피안 AI 알라이언스 그거하고는 같이 하는 거. 만약 관심이 있으면 유로피안 AI 알라이언스 구글링해서 그거에 가입하세요. 근데 그 내용 한번 보세요. 굉장합니다. 특히 그 리서치, 데벨롭먼트 하는 사람한테는. 근데 개인적으로도 참석할 수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거하고 하면. 근데 미국하고 그 알라이언스 하는 거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하고 같이 하는 인센티브가 뭐가 있는데라는 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예를 들면 그 어느 회사하고 한다, 어느 대학교하고 한다라는 거는 가능한지 모르지만 알라이언스 해야 될 거고. 근데 그 다음에 이거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은지 모르지만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어요. 지난 1월에 그 AI 가버넌스에 관련되는 그래도 제일 큰 아카데믹 컨퍼런스 갔다 왔어요. 합에서는 트리플 AI 컨퍼런스니까 한 4,000명 정도 사람이 왔고 AI 가버넌스에 관련되는 부분은 그래도 한 300~400명 정도 사람이 왔어요. 근데 AI 컨퍼런스 합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한 50명 정도는 갔을 겁니다. 아니면 100명 정도. 우리 카이스트만도 제가 다 보니까 우리 과 교수가 한 5명, 6명, 7명 갔으니까. 근데 그렇지만 AI 가버넌스 그 컨퍼런스는 우리나라에서 가는 사람, 저 빼고는 한 명도 없어요. 근데 문어 페이퍼 내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럼 페이퍼 누가 내는 거예요? 미국하고 영국. 근데 그 다음에 차이나. 아시아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아니죠. 중국 빼고는 없습니다. 근데 그거는 안 되죠. 그러면 그거 조금 고민하면 좋은 것 같아요. 여기도 조금 믿게 이야기하면 소프트웨어 정책 연구소죠. 그러면 왜 AI 정책 컨퍼런스에 사람이 한 번도 안 보내요? 특히 그거 하와이에서 했는데 1월에 하와이에서 가는 거 그렇게 부담스러운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미네소타에서 한다라고 하면 보기 하도 괜찮지만 한다. 그런 식으로 조금 비지빌리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지현 박사 같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AI의 그래도 그 리더 같은 사람은 더 조금 그런데 키노 스피치 하는지 하는지 굉장히 비즈블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 가도 소개받는지 어떻게 해서 휴먼 네트워크도 만들 수 있고. 근데 제가 AI 관련되는 회의에 가니까 한국 안 보입니다. 근데 한국만 안 보이는 거예요. 아시아가 거의 안 보여요. 중국 빼고는. 일본은 가끔 보이고. 이런 정책 가버넌스 이런 타입의 모임에 가면. 근데 그거는 조금 먼저 이 레벨에서는 조금 고민해야 될 거고, 우리나라 전체에서는 또 조금 거히렌트한 그런 거 나오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안 되면 놓칠 건데요. 다 기다리는 건 아니고. 한번 그러면 이야기해 줄게요. 일본. 그래도 2년 전에 굉장히 고민해서 AI 가버넌스에 관련되는 컨퍼런스 했습니다. 근데 내용 괜찮았어요. 물론 영국 사람,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많이 도와줬지만. 근데 그거로 힘 빠졌어요. 두 번째,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빼고는 많이 힘 빠지는 상태에 있는 것 같다라고 제가 느끼는데. 근데 조금
그거하고 비교해서 미국이나 영국이나 그 다음에 EU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이런 거 또 조금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다. 사실 그런 거 제가 많이 이야기하니까 여기 저한테 이야기 조금 발표해봐라라고 했는 것 같은데 지금 한창이 지금 이거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인터넷적으로 전문가로서 이야기할게요. 어렵습니다. 이유는 열심히 해보세요. 이거. 결국은 누군가가 해킹 하는 사람, abuse 하는 사람, 하고 싸워야 되는 거죠. 근데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사람이 인터넷에서 얼마나 많이 훈련 받았는데. 근데 근본적으로 이런 하이 테크놀로지는 그거는 인터넷에 다 마찬가지인데, 방어는, 디펜스는 어렵습니다. 근데 공격은 아타크는 쉽습니다. 비용으로서는, 노력으로서는 그냥 10분의 1도 필요 없어요. 공격을 하는 거는. 그러니까 에이시메트리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거 어려운 거죠. 근데 그러니까 그거 알면서 우리가, 이 AI 시스템 잘 만들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그거에 소프트웨어로 구현하는 것도 잘 해야 되는 거죠.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도 해보는 건 하나 방법이지만, 그건 어차피 그냥 세금 전도니까, 셀스탁스까지 그냥 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근본적으로는 해결 안 되는 거죠.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디스플레이스먼트 하는 거 굉장히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그런 거, 유럽부터 시작해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유럽 프롬 오가니제이션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워크숍이나 그런 것도 많이 하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우리나라 혼자서 이런 거 고민하는 건 아니고, 그런데 하고, 근데 유럽은 그래도 얼마 정도 믿을 만한 레벨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고 같이 해서 하는 거가 좋은 거 아닌가. 근데 again 그쪽으로 물어보니까 별로 한국하고 컨택트가 없는데요. 라는 이야기 오는 거죠.